수수께끼 풀 준비를 하세요. 3명의 여성이 유명 카페 한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외모에서 그들의 재정 상태가 드러나는 듯했습니다. 2명은 부유해 보였지만 한 여성은 그다지 부유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 여성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들 중 누가 실제로 부자가 아닌지 댓글로 적어보세요. 정답은 생각만큼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주를 한 여자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순하고 지속 가능한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부자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2번째 여성은 매우 비싼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운전기사가 태워주고 애플워치로 도착 알림을 받기 때문에 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3번째 여성은 실제로 부자가 아니라 귀중한 소지품이 없고 가방에서 떨어지는 돈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2 커플을 보세요. 2 사람 옆에는 디자이너 가방이 놓여 있고 둘은 멋진 수영복을 입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2 커플 모두 부유해 보이지만 둘 중 한 커플만이 진정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커플인지 알아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왼쪽에 있는 커플은 가짜 물건이 몇 개 있는데 자세히 보면 로고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창백해 보이는데 항상 일만 하고 휴가는 1년에 한 번만 다녀와야 해서 그런 걸까요? 오른쪽의 커플은 소박해 보이지만 잘 관리된 소지품을 보면 사치보다는 품질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낡은 짐을 보면 여행 횟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가 검게 그을려 있어 휴가를 훨씬 더 자주 다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용의자 더그 더 이블맨은 전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인터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그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범인을 붙잡았지만 선글라스와 약 $50가 들어있는 지갑, 신용카드, 몇 개의 외국 통장만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풀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당국의 눈앞에서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돈을 훔쳤는지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외국 동전은 사실 매우 희귀하고 엄청나게 비싼 고대 동전입니다. 스탠윅 형사가 범죄 수사를 위해 페니롤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페니롤 씨는 자신이 부점장으로 일하던 은행을 열러 갔을 때 은행 강도들에게 납치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금고를 열고 돈을 가져갔어요. 그들은 아내의 보석도 가져가겠다며 남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범인 중 한 명이 돈을 종이봉투에 넣고 은행 가방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2 블록을 지난 후 차가 빨간 신호등에 멈췄을 때 은행원은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는 단서를 찾기 위해 은행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 순간 페니롤 씨는 빈 은행 가방을 봤다고 소리쳤고 몇 분 후 빨간불이 켜진 곳을 가리키며 거기서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스탠리 형사는 페니롤 씨를 허위 신고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은행원의 이야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은행으로 돌아가는 동안 페니롤 씨가 차에서 뛰어내린 모퉁이에 도착하기 전에 돈 가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는 범인이 가방을 던진 후에 탈출했다고 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형사와 은행원은 은행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퉁이를 먼저 지나고 돈 가방은 그 다음에 지나갔을 것입니다.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첼시는 주차된 택시로 걸어가 택시기사에게 $20짜리 지폐를 건네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은 첼시는 길 찾기에 능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길을 알려주기에는 $20는 너무 큰 팁입니다. 첼시도 차가 있는데 고장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이 수수께끼를 더 빨리 풀 수 있을까요? 댓글로 답을 남겨주세요.
첼시는 길을 잃고 택시기사에게 목적지까지 데려다달라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첼시는 자신의 차를 타고 그를 따라갔어요. 이 그림을 주의 깊게 보세요. 도둑을 찾고 동영상 아래 댓글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갈색 코트를 입은 여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민소매나 반소매 옷을 입고 있는데 군중들 사이에서 눈에 띕니다. 스티브는 귀중품이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남성은 혼자 캠핑 여행을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막 도착해서 텐트를 치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마른 장작을 구하러 갔고 지갑과 모든 서류가 든 가방을 텐트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경찰관들은 스티븐의 말을 믿지 않고 허위 신고를 했다며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이 어떻게 그 남자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스티븐은 비가 오기 전에 텐트를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안에 큰 웅덩이가 있는 걸까요? 톰은 어느 가을 금요일 밤 10시경에 사라졌습니다. 한 경찰관이 그의 친구 4명을 신문했는데 그중 한 명이 톰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경찰관은 친구들 각자에게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담은 데이트 의상을 고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열릴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기 전에 요가를 하며 긴장을 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이크는 공원에서 새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신문한 후 톰의 친구 중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누구를 체포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이크였어요. 가을밤 10시 밖은 너무 어두워서 새를 볼 수 없어요. 경찰관 제임스는 의문의 보석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작은 호텔로 출동했습니다. 에밀리는 전날 밤 체크인을 하고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모두 호텔 객실 금고에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점심을 먹고 돌아와 보니 보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3명의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그녀가 점심시간에 외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부는 다른 투숙객이 그날 일찍 체크아웃했고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호텔 투숙객인 수잔은 방금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냈다면 최대한 빨리 댓글에 적어주세요. 수잔입니다. 방금 일어났다고 했는데 침대를 보세요.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조아는 누군가 자신의 집을 털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도착해서 이웃 주민들을 신문하러 갔습니다. 빅토리아는 2블록 떨어진 곳에 사는 친구를 방문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몇 분 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터는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약국에만 잠깐 다녀왔고 그 후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말했죠. 네이선은 아내와 함께 친구들과의 바베큐 파티를 준비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고 계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경찰을 도와 아래 댓글에 도둑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빅토리아였어요. 비가 내리는데 방금 집에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머리와 옷, 문 근처에 있는 우산은 완전히 마른 상태였어요. 타일러는 저녁에 친구의 집에 가던 중 검은 마스크를 쓴 낯선 남자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다음 큰 방에 있는 우리에 갇히게 됐어요. 철창 옆 벽에는 레버가 3개 있었습니다. 첫 번째 레버를 당기면 굶주린 사자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레버를 당기면 우리로 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레버를 당기면 우리 위쪽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안의 모든 것을 짓밟는 특수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타일러가 살아남기 위해 어느 레버를 당겨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공유하세요.
선택은 두 번째입니다. 모든 물은 우리의 철창을 통해 흘러나올 거예요.